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꼴도 보기 싫은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1대1 코칭을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구독자 이제 1대1 코칭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의외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코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로서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작정하고 퇴근한 이후에 아예 공부를 하러 올 정도로 힘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업 강연하면서 이제 그 교육팀들하고, 기업에 있는 교육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직장 생활에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직원이 많아서 그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직장 인간관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만 느끼고 계신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내 마음을 관리해서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가자. 이제 어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회사 다니면 이제 꼴도 보기 싫은 직장 동료 있기 마련이죠. 저도 그랬었어요. 이 일이 많은 거는 얼마든지 참겠는데 사람이 싫은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월요일 출근하려고 이제 일요일 날 오후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막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게 일이 너무 힘들거나 많아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 가서 그 사람을 또 봐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회사가 너무 싫어져요. 왜? 같이 일하는 사람 수준이 막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레벨인 거지. 그러니까 막 회의감에 휩싸이게끔 싫은 거죠, 상대가.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옮기고 싶다. 일이 힘들어서 절대 아니고 저 사람이 싫어서 옮기고 싶은 경우도 많죠. 그런 어떤 이제 그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부딪힌다는 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어차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데, 정말 어차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덜 괴롭게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차별 긍정을 주입하는 거예요. 무차별한 긍정을 나한테도 주입, 그에게도 주입.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점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홍길동, 이제 그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딱 제시했어요. 그리고 A그룹, B그룹을 나눴는데 A그룹한테는 긍정적인 문장을 이제 외우도록, 자, 지금부터 15분 동안 이 문장을 외워주십시오 주고, B그룹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문장을 외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외우고 난 다음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렇게 애매한 어떤 상황을 주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랬는데, 긍정적인 문장을 외운 A그룹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문장을 달달 외운 B그룹에서는 홍길동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쁘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게 바로 이제 점화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특정한 어떤 기본 태도를 갖게 만드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짜증나는 어떤 직원하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면, 그 이제 선배가 됐든 뭐 후배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점화 효과를 누리려면 일단 나부터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그 직장 상사한테 보고하러 가기 직전에 내가 되뇌는 거죠. 나는 지금 편안하고, 나는 유쾌하고, 나는 너무 재미있고,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신나는 날이 될 거야 라고 내 스스로를 이제 거의 세뇌시키는 거, 이게 첫 스텝이고요. 직장 상사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장점에 대해서 계속 찾는 거죠. 뭐 성격은 모르겠고, 성격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모르겠고 참 스마트해, 영리해, 일을 참 잘해, 배울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점을 떠올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나 스스로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한테, 아까 점화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실험하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상대한테 긍정적인 단어들을 되뇌이게 하는 거예요. 가상의 문장을 만들어서 교정을 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요한 면담이 있을 때는요, 상대를 될 수 있는 한 많은 긍정의
단어를 점화시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떤 이제 굉장히 뭐 그런 유명인들의 아주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제 좋은 말들, 긍정의 말들, 뭐 행복에 관련된 거나 어떤 이제 나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거나 이런 긍정의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쭉 프린트를 해가지고 주는 거죠. 직장 상사한테. 제가 이제 회사에서 힘들 때마다 보는 문구인데, 이거 저기 팀장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우리 팀원들한테 한번 같이 나눌까요? 이러면서 마치 컨펌을 받는 것처럼 주는 거죠. 그럼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몇 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문구를 읽고 나서는 그 점화 효과에 어떤 이제 직장 상사가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그런 거 아니라면 그런 걸 매번 쓸 수는 없으니까 또 이제 제가 요즘 브런치 글쓰기 하고 있는데 팀장님 이 문장 한번 봐주실래요? 라고 하면서 뭐 주로 내용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곁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꽃보다 더 어여쁘다 뭐 이런 거. 그런 문장들을 읽게만 하는 걸로도 우린 점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랑 이야기하기 전에도 이제 배우자가 워낙 부정적이고 정말 요새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을 써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효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표정을 내가 의도적으로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동료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표정을 의도적으로 밝게 한다. 이게 안면 피드백 이론을 적용하는 건데요. 그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체험들이요.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정을 통해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저절로 웃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가는 거죠. 기분 좋게 웃고 있으면 그럴 만한 일이 생기는 어떤 그런 효과를 얘기해요. 그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썸네일을 계속 웃는 사진만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그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표정을 보고 이미 어떤 그런 점화 효과, 그런 어떤 안면 피드백 이론을 영향을 받으셔서 기분 좋게 웃는 사진을 보고 상대도 같이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무의식적이라도 이제 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내용을 보실 때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썸네일 사진을 계속 웃는 사진만 내보내는 게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꼬리를 들어 올리세요. 일단 출근할 때, 출근길에. 그럼 아니면 또 이제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직장 상사가 부를 때, 김대리, 뭐 김과장 이렇게 부를 때 일단 표정을 의도적으로 밝게 입꼬리를 탁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부르셨습니까 팀장님. 그래서 그냥 이게 뚱 해갖고 가지 말고 웃으면서 가는 거죠. 입꼬리를 올려서. 그럼 긴장도 풀리고 이제 어떤 그런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일단 웃기만 해도 상대가 싫은 느낌이 상당히 사라진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건요, 상대가 내가 웃는 얼굴을 보면 상대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싫은 사람이 부르면 내가 일단 얼굴이 딱 경직되죠. 싫은 티 팍 나고, 입 대빨 내밀고. 근데 상대가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웃음, 기쁨, 유쾌함, 이런 건 상당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태도가 저 사람을 바꾼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 누가 싫은 사람이 부르면 더 웃는 얼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팀장님?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찰리 채플린은요, 웃음 없이 지낸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면 특히 싫은 사람을 볼 때 차라리 더 웃자. 이제 이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드러내놓고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타인의 기대나 관심 그 자체만으로도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바로 그런 거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짜증내는 직장 상사한테 정말 미친 척하고 계속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막 그냥,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표정 지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럼 이제 계속 악순환 되는 거죠. 그런데 표정으로 항의하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말로 조목조목 항의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잘 먹히는 거죠. 표정으로 하는 이제 무언의 항의는 관계만 더 이제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팀장님을 보면 굉장히 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손발이 오그라들지언정. 팀장님 말씀은 제가 무조건 믿고 일단 실천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라든지. 의사결정을 빨리 해주셔서 정말 일에 효율이 납니다. 라든지 많이 도와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말씀 듣고 나면 머릿속에 이렇게 희미하던 게 굉장히 명확해지는 느낌이에요. 어쩜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대놓고 하는 칭찬과 노력을 계속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내가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뚱해갖고 있으면 계속 사이는 더 나빠지고 난 직장생활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인상 쓰고 있느니 뭐라도 이제 노력을 해보는 게 안 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칭찬하면요, 받는 사람은요 좋은 쪽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한번 이제 그래 밑줄의 본전이다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하시면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